안녕하세요. 이주화 사진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진과 세상 사는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 1편에서는 사진에 대한 역사와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게 잘 찍는 건가 해서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간단하게 젊은 친구들이 그냥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런 사진을 실루엣 사진이라고 그래요. 즉 나보다 밝은 쪽, 앞 정면이 밝은 쪽을 보고 찍으면 피사체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데요. 그 사진을 실루엣 사진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해가 지는 그런 바닷가 같은 데서 해가 지는 쪽을 바라다 보면서 찍으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풍경들은 되게 시커멓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해나 이런 것, 바다나 이런 쪽은 좀 밝게 나오지만 나머지 피사체들은 좀 어둡게 나와서 이제 까맣게 나오게 되죠. 이런 사진을 실루엣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앞에 앉은 사진도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좀 고민하는 사진을 뒤에서 한번 찍어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가 사진도 하나의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남의 사진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진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상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사진도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남하고 똑같이 따라서 하고 똑같은 남 먼저 찍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쁘게 찍어봐야 그 먼저 찍은 사람의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찍은 사람이 더 잘 찍어도 그냥 찍었나 보다 하지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처음 보고 그런가 보다 정도 되는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사진, 남이 한 번도 찍어보지 않은 사진, 남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 작품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술 세계예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각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술 분야에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사진은이든지 예술 분야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에 관련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창의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창의력을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성곽을 약간 초저녁에 한번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떤 때는 이제 자기만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의력이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제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중학교에서 사진 수업을 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그림자 찍어오기라는 거를 과제를 내줬어요. 이제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이 가장 지금 창의력이 넘치는 세대다. 너희들 머리가 가장 창의력이 지금 뛰어난데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창의력 있게 지금 만드는 걸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너희들이 창의적으로 한번 그림자 찍기를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주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를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림자. 자기 그림자를 찍어 오거나 여럿이서 이렇게 그림자 모양을 찍어서 만든 대부분이 이런 유형의 사진을 제출을 했어요. 이거는 10명 아니면
A반, B반, C반 가보면 다 똑같이 대부분 이런 사진을 찍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찍기 하면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자기 그림자 찍어 오는 이런 유형의 것들을 다 똑같이 찍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창의력 있는 사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상을 줬는데 그 친구는 평상시에 학업 태도도 좋지 않고 과제도 잘 내지도 않은, 그 다음에 일반 다른 과목에서의 그 수업도 그렇게 썩 잘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의외의 창의적인 작품을 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 그 중에 괜찮은 학생들은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이런 그림자 놀이를 해가지고 사진들 찍어온 학생들이 있었죠. 그래도 이런 작품은 그래도 좀 창의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작품은 이 친구예요. 여기 지금 서 있는 친구가. 한 친구를 불러다가 복도에서 친구를 눕혀놓고 찍어놓고 이 사진이 그림자 놀이를 찍어온 거다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자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어때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그림자를 찍어온 거죠. 이 친구의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저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학교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표창장까지 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생각 못하는 깜짝 놀라는 작품을 만들어 온 학생이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창의력은 그렇게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자기 머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 분야를 개발하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게임도 좋은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친구의 역량을 자기가 가는 방향을 잘만 잡아주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다양한 사진을 남겨왔는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학생은 학업 성적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지는 않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서 창의적인 그 수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 콩나물 찍어 오기를 내주면서 선생님에게 창의적으로 콩나물을 찍어 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순히 콩나물만 찍어 오신 정말 안 창의적인, 이게 창의적이진 않죠. 이런 그 작품을 내신 선생님도 계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창의적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도 계셨고, 콩나물을 가지고 꽃다발을 만든 이런 선생님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하나를 놓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작품을 내신 분도 계시고, 그림하고 콩나물을 그려서 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오선에다가 콩나물 대가리를 올려놓고 콩나물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점심 식사하다가 콩나물 2개를 올려놓고 사진 찍는 분도 계셨다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이 정도면 좀 더 창의적인 작품이 없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한 선생님이 내신 작품이 그 중에는 괜찮아서 1등을 드렸는데, 이 선생님은 콩나물을 이렇게 놓고 코레일, 그리고 전차가 지나가는 기찻길을 걸러놓고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냈는데, 제목이 콩나물 시루, 매일 출근하는 콩나물 시루인 전철 안의 풍경을 표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작품을 1등으로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사진이 별거 아닌, 특히 핸드폰 사진이 아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창의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기 창의력 아니면 아들, 딸의 창의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학생들에게 대학교 수업 때 내줬더니 이렇게 낸 학생들도 있었어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냈다는 학생 작품을 보고 모두 이제 성인이니까 배꼽을 빠지게 웃었지만, 야, 너 그래도 창의력 있다. 걔 중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어떤 그 성인들 대상으로 콩나물을 찍어와라 그랬더니 콩나물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까지 같이 찍어온 그 사고의 폭을 넓힌 거죠. 콩나물만 찍으려니까 콩나물만 찍었는데 콩나물 파는 할머니까지 같이 찍어온 거는 사고의 폭을 넓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창의적인 작품이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해드렸는데, 또 한 번은 교감 선생님들에게 창의력인 그거를 요구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교감 선생님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예요? 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한번 내보세요 하고 요구를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 자기 배를 찍어가지고 내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내셔서 그 선생님을 또 제가 창의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적이 있었죠.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창의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심사하는 사람의 느끼는 생각 2대 이상의 작품이 나오면 창의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간단한 기념품을 이렇게 주면은 또 이제 그 사진 작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신이 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창의력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2위권 이렇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별 창의력의 지수는 전체 85개 국가 중에 27위, OECD 국가 중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라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의 창의력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게 만들고 글 쓰는 훈련, 그 다음에 사고력의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창의력의 지수가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85개 국가 중에 27위,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이런 그 비참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웨덴, 미국, 핀란드 이런 순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미국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분야라든지 영화 이런 그 창의력이 요구되는 그 분야에서는 미국 분들이 어떤 그 좋은 영화사도 많이 있고 좋은 대작 큰 영화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서 세계 영화 시장을 거의 다 잡고 있는 거는 미국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뭐 좀 영화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창의력인 면에서는 많이 뒤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도 우리가 뒤져 있고, 우리가 우습게 하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거, 좀 가슴 아픈 우리의 현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창의력의 지수는 세계 27위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나 12위인데 창의력 지수가 너무 형편이 없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가 발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내년도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요소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장 큰 요인이 창의력인 점수가 우리가 지금 애들에게 교육도 시키지 않고 너무 그냥 애우는 교육만 듣다 시키고 앉아있고 주입식 교육에만 너무 익숙하게만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학교를 정년퇴임하고 이렇게 사회강의에 지금 뛰어난 달려든 사람들이 창의력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성인 강의에서 제가 창의력의 전도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에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고 있는가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난다고. 그 삼성전자에 여러분이 그동안 창의력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기술하고 그 창의력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이게 삼성전자에서 창의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라고 그래요. 현대자동차도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기술해보고 이를 현대자동차에 입사 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기술해보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났다고 그래요. 자, 이거 암기한다고 될까요? 이거는 평상시에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창의력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기업도 지금 그런 인재들을 뽑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손주라든지 하는 분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는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국가의 창의력을 좀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좀 어떤 각성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창의력 인재 확보 유치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런 창의력 인재를 기르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 그 사진 활동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작품을 많이 찍어보고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인물 사진이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풍경 사진으로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제가 자작나무 숲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작나무의 사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요즘은 사진도 이렇게 다양하게 예술 작품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끊임없이 그 사진 작품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주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진 세계는 창의력인 세계고 이게 이제 예술 작품하고 특히 이제 회화 작품하고 어디가 회화의 분야고 어디가 사진의 세계인가가 불분명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작품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자작나무 숲이라고 해서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창의적으로 좀 보이시나요? 그 사진으로 창의력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똑똑한 인재 한 명이 국가를 먹여 살린다. 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그 1970년대에 MS-DOS를 만들어서 미국을 먹여 살리고 MS-DOS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퍼스널 컴퓨터에 그 들어가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옛날 커다란 IBM의 대형 컴퓨터가 하던 거를 퍼스널 컴퓨터가 할 수 있게끔 PC에서 할 수 있게끔 OS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지금 MS-DOS 빼놓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 그 덕분에 이제 부자도 됐지만 똑똑한 인재 한 명이 국가를 먹여 살리게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투자를 결정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똑똑한 인재가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회화에서는 지금 요새 창의력인 작품이 이런 식의 작품들이 요즘은 창의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회화 작품하고 좀 다른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요즘의 작품 세계의 작가는 옛날에 누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서는 그 다른 사람의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서는 유명 작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의 작품도 남이 안 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를 만들어가야만 유명한 작가가 된다는 거죠. 박인환이라는 작가가 우렁이라고 해서 이런 창의적인 작품을 사진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분의 세계에는 사진 작품을 이런 거를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작가님은 이런 작품을 사진으로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진이라고 보여주세요. 이것도 한 사진을 가지고 사진 작품을 가지고 창의적인 세계를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진의 세계,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이런 분야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상상도 못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작가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남하고 똑같이 남이 찍은 것 같이 똑같은 걸 카피해서 똑같이 찍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도 찍어보고 다양성 있는 작품을 만들다 보면 자기의 창의력도 길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창의성을 좀 더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그런 창의력을 가지게 될 때에 내 손자나 내 자녀들도 창의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모나 할아버지가 창의력이 뭔지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죠. 아까 제가 선생님들의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콩나물로 찍어온 작품 중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게 걱정이 돼서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선생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창의적으로 손주나 손녀 혹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나 손녀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사진 작품에서 영혼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이것도 사진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이런 작품을 보고 무슨 이게 사진이야 이러지만 요즘의 사진 작품의 새로운 신세계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사진하고 이런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하고 갑자기 일반적인 사진이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 어떤 성곽을 찍은 거예요. 그 성곽에 밤에 조명이 켜진 부분을 성을 찍은 거예요. 밤에 성을 흑백 사진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조금 흑백으로 했기 때문에 더 멋있는 사진이 됐죠. 근데 사실 여기서 사진을 찍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를 아쉬워했냐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빛이 너무 밝아서 사진을 못 찍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번 찍어볼게 그러면서 그걸 보여줘서 저는 이런 부분의 사진을 만들었죠. 근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니까 이 정도 만들었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한 거죠. 앞에 막 필터를 여러 개 검은 필터를 가지고 끼워서 이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는 노력을 한 거죠. 그 사진을 또 찍으려면 앞에다가 필터도 막 끼워보고 다양한 렌즈도 한번 끼워도 보고 또 뭐 앞에다가 셀로판지도 끼워도 보고 이런 다양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 의외의 또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앞에다가
필터를 끼워가지고 밝은 붓의 빛을 많이 죽여주고 그 흑백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또 하나의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공연을 하고 있는 두 배우를 무대에서 이제 찍었는데 배우가 내려오고 있는 배우를 흑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진이지만 나름대로는 흑백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주는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남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고 잘 된 작품을 쓰는 게 아니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찍다 보면 창의적인 작품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나요?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신 분은 아실 수가 있는 데인데요. 보통 많이 찍고 있는 데인데 여기 서울 근교에 있는데요. 보통 사진 작품을 많이 찍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찍으러 가신 분을 여기다가 모델로 세워서 사진 찍는 포즈를 찍어 놓고 이렇게 이걸 보여주네 주다 보니까 사진이 멋진 듯 하나의 작품이 된 거죠. 그 남들이 안 찍는 방법에 다양한 각도에서 찍다 보면 작품이 멋있게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이거는 동대문 DDP에서 많이 찍고 있는 그 장소인데요. 여기에 보통 비둘기가 많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비둘기만 따로 찍어가지고 두 개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하고 여기 걷고 있는 사람을 찍어서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작품 전시할 때 한번 내놓은 건데 여기는 아마 웬만한 분들이 다 사진을 찍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진은 흔한 사진인데 그 흔한 사진 중에서도 나만의 좀 다른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날라오는 새만 따로 찍어가지고 갖다가 나중에 합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합성을 하려면 또 분야를 합성하는 기법을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남들과 조금 다른 사진을 또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외톨이 된 인생,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삶을 찍은 그 호소 에이코라는 이 사진 작가는 이런 작품을 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좀 남들하고 평범하지 않으면서의 좀 특수한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품인데 이분의 창의적인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창의적인 작품을 보다가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새가 날아가는 거 하나를 찍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아이고 너무 허접하죠. 이건 그야말로 남이 다 찍는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잘 찍었다지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창의적인 작품을 보다 보면 일반적인 사진은 어떻게 느껴져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야, 새 날아가는 거 고니를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창의적인 작품들 보다가 이 사진을 보면 남들이 다 찍는 사진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졌으면 여러분은 오늘 저하고 수업한 내용 30분 동안 수업한 내용에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희 두 번째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야 내 손주나 내 자식들 창의적인 인재로 만들고 국가도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진도 창의적인 예술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남의 분야를 보고 베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진을 만들어 보는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면 나의 작품의 실력도 늘어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